안녕하세요. 로펌 버스트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관련 칼럼 몇 개 중에서 한번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사실 리더십은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칼럼들을 읽고 또 보면서 우리 그 현장의 어떤 그 경영과 계속 접목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로버트 서튼이라는 교수가 쓴 Good Boss, Bad Boss, 그러니까 좋은 보스, 나쁜 보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몇 곡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리더의 인간미라는 부분인데요. 훌륭한 보스는 성과와 인간미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품위와 자존심을 좀 더 드높여주는 방식으로 목표를 성취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예전의 수렵 채집 부족과, 그러니까 아주 원시시대 수렵 채집 부족과 현대 집단에 관한 교차 연구. 수렵 채집 부족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심리학자들이 그런 옛날과 오늘날의 집단에 대한 교차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는 어떻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있답니다. 유능할 뿐 아니라 인자하다. 그러니까 유능과 인자하다, 어질다. 이게 엔드 조건이 나온 거예요. 노너가 얘기하는 인자함이 이 서구 사회에서의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보스가 인간미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대개 내부자들, 특히 그의 부하들이 가장 잘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랜디 호드슨이라는 사람은,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자, 품위를 갖고 일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의해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긍지라고 하는 그 개념은, 느낌은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내내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어느 연구에 따르면 최고의 의사들은 자기 동료, 특히 그 간호사들을 훨씬 더 인간적으로 대하고 그 결과 신생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 신생아들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줄리아노라는 박사는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써보라는 거죠. 제 진단에 동의합니까? 간호사에게. 또는 혹시 제 진단하고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호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할 때 간호사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그 덕분에 더욱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고,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읽고,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뭐 중국의 학자가 했다는 얘기인데,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논어에서 나오는 인자함, 자애로움, 품격. 결국 우리 리더가 정말 똑똑해. 우리 리더가 정말 전투적이야. 우리 리더는 정말 전략적이야. 그 모습만으로는 조직원들의 진정 어린 그 어떤 뭐랄까 인정, 그 다음에 동조, 복종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서튼 교수의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을 리더의 인간미라고 한다. 우리는 보통 야 인간미 뭐 그런 뭐랄까 약한 또는 그런 저기 회사가 학교야? 회사는 어디까지 2차 집단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뭐 인간미 그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야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리더의 인간미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가 이런 겁니다. 리더는 문제를 잘게 쪼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다. 문제를 잘게 쪼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굿보스는 문제들을 자잘한 조각들로 나누고 부하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작은 일들을 해내도록 유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튼 교수가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아는 어떤 CEO는 큰 대규모 판촉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조치에 관해서 직원들과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 후에 봤더니 이게 리스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의 수십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하들은 이 일들을 당장 지금 일주일 만에 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보스는 그 리스크 리스트를 어려운 것과 쉬운 것으로 딱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별 과업에 대해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가를 정리를 하면서 물어보면서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30분 만에 부하들은 이 중에 대부분의 과업들은 뭐 하루 이틀 만에 해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 리더는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 게 크게 덩치를 보면 뭐 엄청나게 큰 문제죠. 이렇게 큰 문제.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쪼개서 분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 리더는 세세한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문제를 redefinition, 재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카테고라이즈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리더다. 굿 보스다. 그 얘기 같고요. 저는 세 번째 얘기 있네요. 리더는 개입할 타이밍을 잘 파악해야 된다. 개입할 타이밍, engagement라고 하는데, 훌륭한 보스들은 부하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이렇게 완전 냅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들을 감싸고 도는 것도 아니다. 사실 보스 입장에서는 리더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 그들의 일에 갖가지 방식으로 자잘하게 끼어들어야 할 때가 있죠. 저명한 연출가인 프랭크 하우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네요. 아무래도 프랭크 하우저도 연출가니까 연극 연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야의 보스들도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당신은 연극이라고 불리는 아이의 부모가 아니다. 사실 부모는 모든 일을 다 개입하고 싶잖아요. 근데 연극이라는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 연극의 1부터 100까지를 다 관여하고 싶은데 부모가 아니다. 단지 당신은 의사나 그 조산사,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주는데 도와주는 사람, 의사나 조산사처럼 의료상의 이유로 그것이 탄생하는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다. 당신의 임무는 단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의료적 개입을 해야만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 되게 재미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때 부모가 있고 의사나 산파 같은, 의사나 조산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1부터 100까지 다 관여하고 싶겠죠. 하지만 의사나 조산사들은 그렇지가 않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개입하는 거죠. 즉, 당신은, 리더는 부모처럼 굴지 말고 의사나 산파처럼 가만히 있다가 의료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제대로 개입하라는 거죠. 근데 무작정 많이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능숙한 보스들은 이 프랭크 하우저처럼 얼마만큼 언제 개입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개입이라는 게 어려운데 과도한 개입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 내팽개쳐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 지점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리더십 관련된 글들을 꽤 많이 모아 놓았으니까 수시로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러퍼머스노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